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다운 씨는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요. 한 200세까지? 200세요? 네네. 네, 뭐 하시려고 200세까지? 아니, 우리 자손 번창하는 것도 좀 보고, 네.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나도 좀 보고. 한 5대까지는 네. 보셔야 되겠다. 네네, 보고 싶은데요. 갑자기 근데 그거 왜요? 그러면 네. 한국인의 기대 수명 네. 몇 살이나 될 것 같으세요? 기대 수명이니까 사실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뭐 100살 아닐까요? 네. 아직 100세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금 82.7세였는데요. 네. 자, 기대 수명보다 더 중요한 건강 수명은 아쉽게도 65.8세에 그쳤습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 수명이라고 하면 일단 사람이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가 그 정도라는 거면 네. 우리 부모님들은 70이 넘으셨는데 어떡해요. 어때 건강하시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술도 하시고 고비를 넘기시고 지금은 건강하신데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면 네. 걱정이 되는데 저는 제 걱정부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금 무병장수의 시대가 아닌 유병장수의 시대입니다. 자, 조금 더 건강하게 내일을 맞이하려면 이 건강에 대해 잘 알고 또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과 함께하는 이 1시간이 여러분의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TV 홈닥터의 전담주치 외과 전문의 문진수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송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우리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겠습니다. 방송인 김말숙입니다. 네. 세 분 모두 정말 격하게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이 두 전문의 선생님께서 여성 건강을 위한 주제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자, 먼저 우리 문진수 원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우리나라 여성암의 1위라고 나와 있는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 네. 이 국내 그런 환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25,000명 이상씩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명당 한 3, 40명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2배 이상 늘어서 10만 명당 80명에서 90명까지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여성암의 1위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아주 가장 우리 여성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암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매년 25,000명이라니 사실 저는 주변에서 유방암을 겪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두 분이 오늘 외과 의사신데 유방이 외과 쪽이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 네. 번도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검진이나? 네. 그냥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냥 뭐 사진 촬영 정도 그쵸. 해봤는데 뭐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갑자기 제 건 안전한지 네. 이거 갑자기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일 같지 않은 게 저도 주변에 뭐 언니 뭐 친구 누구나 다 지금 유방암 이 얘기를 너무 많이들 하셔가지고 오늘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유방암이 좀 나이랑 무관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젊다고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운 씨 우리 네네. 젊지 않아요. 지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아, 충분히 좀 검진을 네네. 좀 받으셔야 되는 아니, 그렇죠. 네, 연세가 네네. 아니신 연세는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네. 나이가 아니신가 네. 생각은 듭니다. 집중할게요 오늘. 네. 오늘 집중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 유방암이 또 유독 항암 치료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많이 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아프면 안 되는데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궁금한 거 오늘 다 물어보고 오늘 다 갈까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다 대방출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은 아마 여기 오신 두 분이 정말 할 네. 말이 많지 않을까, 궁금한 그러니까요. 게 많지 않을까. 저보다는 아무래도 궁금하시겠죠. 예, 저는
사실 아무래도 좀 남자다 보니까 네. 이 유방암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생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늘 선생님들에게 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빠 너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제, 네, 네. 어머님도 계시고 아. 또 여자친구도 계시고 네네. 미래의 와이프도 계시고 하니까 그쵸. 이걸 알아두면은 얼마나 좋은 정보예요. 네. 근데 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말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 걱정을 해야 되는 네. 거 아닌가라는 아니요. 생각도 들고. 생길 거니까. 네. 근데 네. 저도 사실은 좀 가까운 지인분의 한 분이 네. 유방암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궁금한 게 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유방암이라고 하면 일단 가슴인 건 알겠는데 네. 가슴에 어디에 생기는 게 그러니까요. 유방암이? 궁금해요. 네. 유방암은 이제 조직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모유를 만들어내는 유선 조직과 그 모유가 유두를 통해서 나오는 유관 두 조직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요. 위치로 따졌을 때는 위쪽에 바깥쪽 유방을 이렇게 4분 했을 때 위에 바깥쪽 부위에 제일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 건가요? 제일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으실 때 유방암이 의심돼서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은 뭐가 만져지는 것 같더라고 제일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에 한 70% 환자들이 대부분 뭐가 만져졌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만져보셔서 뭐가 있다 하시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방에 이제 분비물 유두에서 피가 좀 비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유두에서 노랗게 물이 나오는데 하고 이제 병원 오시는 분도 꽤 계시고 또 유방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분도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유방의 통증은 많은 여자분들이 느끼시기 때문에 네. 통증이 있다고 다 유방암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유방에 통증이 없다가 생겼으면 한 번씩 유방암이 아닌가 의심해 보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네. 뭐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손동작은 조금 되도록 피해. 네. 네, 이건 안 됩니다. 아니, 네, 그런 게 안 되나요? 물론 뭐 여성분이시니까 괜찮을 수 안 있지만. 되나요? 아니, 우리 거에 우리가 얹혀도 안 되나요? 이거 좀 근데 좀 표현을 되도록이면 해야 되지. 네, 그건 사실 제작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네네. 되는 네, 좀 문제라고 손을 좀 조심해야겠네요. 생각하고. 근데 네. 오늘은 네. 저희가 의학에 대한 얘기를 의학이죠. 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예. 뭐 저는 상관없지 않나. 근데 왜 귀가 빨개지지? 네? 네. 부끄럽나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오늘 주제가 그러다 보니까 네네. 네. 저 혹시라도 계속 아, 네. 제 얼굴만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대부분 네, 이제 참. 손이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네, 네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눈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묶고 저희가 그러면 최대한 좀- 질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뒤로 묶을게요. 네. 저는 이- 전문 묶을게요. 네. 네, 저는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조금 오늘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사실은 그 유방이라고 하는 게 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유방암이 네. 딱 원인이 뭔지 알면은 딱 그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유방암의 원인을 한 가지로 알 수는 없고요.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해 봐서 이런 분이 왜 많이 생기나를 본 걸 이제 위험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이제 수유랑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수유를 얼마나 했는지, 또 이제 과다한 음주를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력 중에서 어떤 가족에 유방암에 걸리신 분이 있는가 등등의 유전인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해야 될 거를 우리가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조심한다면 아무래도 유방암의 그런 발병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듣다 토니 보니까 오빠의 질문. 네. 그러면 이 모유 수유를 할 때 네. 유방암이 있으면 네. 혹시 그 모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고요. 유방암이 그러죠.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유방암이 넘어가진 않는데요. 네. 근데 유방암이 있는데 수유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게 일단 뭐 수유를 하게 된 나이가 젊은 나이기 때문에 많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방암이 아이에게 넘어가서 문제가 된다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걱정이 됐어요. 아니 애도 없으면서 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많이 아파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저희 딸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딸이 저희 위로 언니가 3명인데 3명 다 약간의 그런 증상증이 좀 있어서 저희 셋째 언니는 만모통 수술 네. 이거를 이미 진행을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한 상태인데 저만 지금 이제 검사를 앞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네. 유방암의 유전이 꽤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유방암 환자의 한 10% 정도는 유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BRCA라고 하는 유방
우리 인자가 있는데 그 유방인자에 그런 유전자가 변이가 생기면 유방암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암이 대부분 모든 암이 좀 가족력을 가족력. 봐야 되겠죠? 네, 뭐 유전인자를 요즘에 많이 유전에 대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암을 찾아내기 때문에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암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보는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럼 해야겠네요. 네, 빨리 하셔야 돼요. 손이 또. 네, 아무튼 뭐 근데 저 혹시 연령층이 제가 뭐 예전에 약간의 지식으로는 네. 40대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가장 많다 그래서 뭐 40대를 위한 무슨 클리닉 센터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워 들었는데 네. 정말 이런 연령층이 어떻게 좀 정확히 알고 정해져 있나요? 계시는데요. 저희 나라의 40대가 유방암이 제일 많은 호환 연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서구보다 한 3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고 유방암만큼은 젊은 나이도 생길 수 있어서 젊을 때부터 검사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젊은 나이라는 것은 30대 초반도 해당이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유방암 학회에서는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유방암 검사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가검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유방 촬영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35세부터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 자체가 사실 좀 되게 하도 이렇게 아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아파요? 네, 뭐 검사가요? 네. 이제 유방암 검사를 하는 그 일반 촬영술이 유방을 눌러서 찍어야지 엑스레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좌우로 눌러서 찍기 때문에 그걸 통증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엔 조금씩 이제 덜 아프게 하려고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은 유방 초음파로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또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암보다 아프겠습니까? 네. 맞아요. 한 번 그냥 아픈 거 참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아니면 없어야 마음 편하게 또 사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해봤죠 검사? 네? 안 해보셨죠? 저는 아마 영원히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한번 해보시면 드는데, 그 말이 쏙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뭐 잡힐 게 없어서 일단 뭐 그 잡힐 게 없어서 더 힘듭니다. 네. 진짜요? 아이고, 네. 원장님 맞죠? 네, 잡힐. 그 말이 맞습니다. 저 너무 우리 송 원장님께서 너무 웃으셔가지고 그래요? 잡힐 게 없어서. 아니 그러면은 잡힐 남성 약간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다 빨개지셨네요. 많으나 적으나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눌러서 찍는데 네. 이렇게 꼬집는 느낌이죠. 꼬집는 느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꼬집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프레스기로 눌러요? 압착. 응. 근데 정말 죄송한데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무료 검진 해주시는 그게 있어서 네네. 저도 오래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안 받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가족력들이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해야 하나. 그러면 수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슴 수술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럼 안 이제 눌러지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초음파로 해서 처음 바로 왜냐면 제 주변에 많거든요.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미용 성형을 그러면 안 오늘 눌러지니까. 좀 TMI 같네요. 아니요 시청자분들 중에도 하시는 분들 그쵸. 있을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확실하게 맞습니다. 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들이 엄청 궁금해한다고요. 그럼요. 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니 근데 얘기 이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을 다 풀고 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김말숙 씨처럼 이렇게 통증을 이유로 네네. 또 이렇게 좀 유방암 검사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도착한 사연이 역시 유방암 검사를 미뤘다가 좀 후회하고 있는 주인공의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좋다. 애들도 다 보내놓고 나는 이제 해방이다. 이 시간이죠. 네. 언니, 어머 왔어? 언니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쵸? 그러니까 난 이 시간이 너무 좋더라. 애들 보내놓고 여유 있고 너무 좋다. 나도. 언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집안일을 해도 끝이 없지? 아우 내 말이. 아니 그 수건 쓰고 빨래통에 넣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양말은 왜 맨날 뒤집어서 벗어놓냐고. 아니 그리고 내가 무슨 사람이 아니라 뱀이랑 사는 것 같아. 여기저기 험을 벗어 놓고 다니는 거 그 내가 치느라고. 나 너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기야. 언니 우리 집 왔다 갔어요? 뭐야 자기네 남편도 그래? 그럼 아니 우리 남편은 진짜 머리 감고 나서 그 쓴 수건 있잖아 그걸로 발도 닦는다니까. 뭐야 그럼 얼굴에 무덤새끼리 보이려나 너무 싫어. 아니 그리고 변기 쓰고 뚜껑도 안 닫아놓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뭐라 그러잖아? 그럼 꼭 애들 핑계 댄다. 아. 내가 무슨 애 둘이 아니라 애 셋. 모든 남자들이 공감을 할 수밖에 진짜 없는 남자들 진짜. 이야기죠. 근데 언니 그 얘기 들었어요? 뭐? 그 애들 어린이집에 그 윤진 엄마 윤진 엄마 알지? 그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유방암이래.
어머 어머 진짜로? 아니 그 엄마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 그러니까 요즘 정말 모르는 거라니까요. 어머 언니 웬일이니? 건강검진 받았어요? 아니 나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어머 이 언니 큰일 날 소리. 그러면 왜? 집에서 뭐 자가 진단은 해봤고? 자가 진단? 응. 그런 게 있어? 이 언니 안 되겠네. 아니 그럼 자기는 건강검진 받아봤어? 그럼요, 전 받았죠. 그렇구나. 저는 뭐 결과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나도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그리고 그거 매달 집에서 자가 진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집에서 뭐가 만져지길래 그 병원 가봤더니 초기 발견했잖아요. 어머 너무 다행이다. 만져진다는 게 약간 뭐가 이렇게 그렇구나. 딱딱한 게 만져진다는 건가요? 진짜 이제 언니 건강검진도 받아요. 병원도 가고. 그럴까? 근데 나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나 다니는데 같이 가요. 어 진짜? 나 다음 달에 가. 아 그럼 우리 다음 달에 같이 갈까? 같이 갈까? 알았어. 같이 가. 저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손잡고. 혼자 가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맞아요. 당장 내일도 아니고 다음 달이 좀 너무 걸리네요. 윤진 엄마. 윤진 엄마 알지? 그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유방암이래. 언니 건강검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집에서 뭐 자가 진단은 해봤고? 근데 진짜 요즘에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유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이거 봐. 우리야. 그렇게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무리하지 계세요. 말자. 맞아. 자가 진단이라도 빨리 해보시지. 자기 건강을 너무 강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아우 끝났다. 아우 아무튼 저 윗부분이 딱딱하면. 뭐 거기만 생기진 않지만 네.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저 부분이 이렇게 네. 뭔가 만져지는 그런 거죠. 어떻게 한 거라겠지? 잠깐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40대 주부의 건강 사연을 만나봤는데 아이들 챙기랴 또 뭐 남편 챙기랴 뭐 하루하루가 이제 바빠서 검사를 좀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이상한 느낌이 이제 드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주부들은 남녀 얘기 같지가 같아. 않잖아요. 저도 제 얘기 같았어요. 네, 하루 종일 애들 챙기고 뭐 살림하고 남편 챙기고 이러면은 나 챙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에서 뭐 건강검진 해주는 게 유방암 검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유방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제 그 지방질이 적고 섬유층이 많은 그런 유방이라서 사실은 이제 사진만 찍어서는 조금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검사를 해서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데요. 두 가지 검사가 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진을 눌러 찍는 건 좀 아플 수 있지만 초기 석회화 같은 거는 더 정확히 볼 수 있고요. 또 초음파로는 이제 혹이 있을 경우에 혹의 모양이나 그다음에 이게 어떤 종류일지를 예상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보완적으로 하시는 게 정확한 유방 검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석회화? 유방석회화? 뭔가 말만 들어도 뭔가 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건 그걸- 아니고요. 이제 유방 사진을 보면 이렇게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작은 그런 석회화된 것들이 보이는데 양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암에서는 암이 시작되면서 석회화가 되기 때문에 석회화가 있으면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이게 양성으로 생겨 있는 건지 아니면 유방암의 초기 증상인지를 좀 구분해서 찾는 게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사실 저도 아까 나라에서 해준 거 네. 그냥 검사를 했을 뿐인데 주기적으로 그러면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40대가 되면은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요. 2년에 한 번이요? 네, 그렇게 하지만 유방에 이상이 있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수유도 안 했거나 여러 가지 유방에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초음파 하는 게 안전하다고 유방암 학회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실 뭐 간암은 이제 술을 뭐 너무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다 보니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위암은 이제 뭐 음식을 굉장히 좀 네. 자극적으로 먹거나 이런 걸로 이제 발병할 수 있는 건데 유방암은 그러면 특별히 뭐 이렇게 발병할 이유가 따로 없는 건가요? 제일 많은 게 에스트로겐의 영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경을 12세 이전에 한다든지
60세 이후까지 이제 생리가 남아 있는 경우들, 그다음에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에 영향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경우에 유방암이 많이 걸린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인자들이 있는 분들은 좀 자주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걸 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호르몬이니까. 네,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검진을 자주 받아서 그러니까.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아닌가.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을 나대지 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질투의 화신이라는. 네. 보셨나요? 네네네. 네네. 그 드라마에서 이 조정석 씨가 맞아요. 네. 유방암에 걸린 장면이 맞아, 나온 맞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미스테리한 일인데 남성도 그러면 네. 유방암에 걸릴 수 있나요? 네, 걸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남성들이 대부분 유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방 조직이 있고 약간 퇴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유방 조직이 조금씩 커지면서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여성보다 훨씬 적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의 발견이 되는데 사실 100명도 좀 많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남자도 유방이 조직이 있고요. 네. 퇴화되어 있지만 유방에 좀 통증을 느낀다든지 좀 유방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는 꼭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 생각보다 병원에 일주일에 3~4명씩은 남자분들이 유방이 커진 것 같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성형외과에 남성분들이 유방 절제술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성 호르몬이 많으셔가지고 남성분이신데 좀 네. 가슴이 여성처럼 좀 그러신 분들이 이제 병명이 여성형 유방증이라고요. 네네. 남자가 여자처럼 유방이 커지는데 이제 사춘기 때나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후쯤에 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상대적인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니까 유방에 이제 자극이 돼서 유방이 커지는데요. 뭐 어떤 경우는 약물 때문에 유방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커지는 건 괜찮은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유방암일 수 있으니까 통증이 심하다든지 크기가 계속 커지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토니 씨 얼굴이 낯빛이 안 좋아졌어. 남일이 아니라면 그럼요. 네. 네, 어쨌든 뭐 100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발병을 한다는 거니까 그쵸. 남성분들도 혹시나 뭐 조금 자기 가슴이 너무 과하게 네. 과도하게 커지거나 그런 증상이 있다면 검진을 꼭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지고 어떠세요 요새? 그리고 자꾸 이제 드라마도 예전 네네네. 같은 조금 뭐 액션물이나 뭐 첩보 스릴러 이런 걸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감성적인 드라마 멜로 좋아하고 막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아저씨 막 이런 네. 거에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막 그 이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서 이런 거 아닌가요? 상대적인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네. 감정적인 변화도 생기고 또 신체 변화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는 어떤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네네네. 수 있고요.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좀 생겨서 뭐 남자 갱년기를 하는 것도 그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보세요 네. 오빠. 저 눈물이 너무 많아. 예.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사실 예. 감정 기복에 대해서는 또 이게 좀 정확히 답변하기가 어렵네요. 감정 기복은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걸 느껴요. 왜 네. 남자는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 뭐 철이 없어진다.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절대 안 믿었거든요. 예. 에이 무슨 소리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네. 조금씩 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를 조금 느끼기도 하고 약간 제가 예전에는 그냥 우기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어느 순간 조금 이제 고집과 약간 이런 우기는 것도 꼰대로 그런 이제 어떻게 점점 보면은 변해가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향, 호르몬의 네. 영향. 좀 확인이 그냥 필요할 꼰대 것 같은데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꼰대 그냥. 철이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들도 왜 나이 드시면 이렇게 잘 우기시잖아요. 맞아. 네네. 자, 빨리 지나가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호르몬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뭐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네, 자가 진단이 중요한데요. 자가 진단을 하는 시기가 이제 중요한데 보통 여성분들 생리 끝나고 한 3~4일 후가 제일 좋고요. 그 이유는 생리 중에는 유방이 조금 이렇게 팽창해 있는 상태에 맞아요. 있다가 생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제일 적어졌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방법도 중요한데 일단 서서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네. 모양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어떻게 변해요? 이제 어디가 피부가 갑자기 한 곳에 들어가서 당기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대칭으로 한쪽만 커진다든지 등등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의 유방의 변화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는 모양에서 어디가 뭐가 생긴 것 같다든지 변화가 되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모양을 봐서 어디가 갑자기 피부가 움푹 들어간 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방을 천천히 일정한 방향으로 처음 그 젖꼭지부터 원우를 하면서 만져보든지 아니면 한쪽 방향부터
내려가면서 만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범을 보일 수도 없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이거 참. 자꾸 겉만 지금 그러니까요. 모형이라도 하나 갖다 주시지. 자꾸 이렇게. 요즘에는 뭐 그런 매체들에서 자세히 네. 나온 게 아, 많아서요. 그럼요. 잠깐만 검색해 보시면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병원을 자주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한 번씩 해보면 본인이 제일 먼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유방암 발견 방법입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부분들이 네. 바쁘시다 보면 이런 거 체크 자가 진단 잘 못해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뭐요? 그냥 네. 샤워하실 때 네. 자기 몸에 비누칠 하잖아요. 네. 그때 몇 초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조금씩 눌러보면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매일 이걸 습관화만 하면 그냥 어느 순간 뭔가 딱 발견됐을 때 알 것 같아요. 맞아. 평소하고 다른 걸 느끼면 네. 뭘 네, 어떻게 그래서- 남편이 도와줄 수 없나요? 자가 진단이잖아요. 그거는 남편분한테 자가 진단이잖아요.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가로 해야 되는데. 네, 아유. 뭐가 만져져? 이렇게 아니, 할 수 남편이 없잖아요. 아내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 뭐가 좀 써주세요. 만져지나? 예. 이렇게. 그거는 뭐 굉장히 저는 또 네, 그만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얘기가. 유방암이라고 하면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유방을 절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또 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네. 이게 무조건 절제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모든 암의 치료는 일단 절제는 기본으로 해야 되긴 어머나, 하는데요. 어떡해. 유방암이 이제 몇 기냐 따라 가지고 유방암의 초기일 경우에는 일부만 절제해서 표가 안 나게 일부만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을 했지만 물로 표 안 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유방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절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서 절제를 하긴 해야 되고요. 절제하는 범위를 병기에 따라서 그다음 몇 기냐, 1기냐, 2기냐에 네.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 얘기를 왜 들었는지는 어디서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모르겠는데 그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네. 안젤리나 졸리 씨가 네. 그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맞아요. 예방 차원의 절제.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놀랐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그러게요. 있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안젤리나 졸리 씨가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있었던 거죠. BRCA1이랑 2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인자가 있으니까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뭐 유방이 없어서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절제를 했는데요. 논란이 되긴 하지만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내가 유방을 절제하고 건강하게 살겠다라는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유방암에 인자가 있는 분들은 장기적인 검사를 좀 잘 받으셔가지고 초기에 발견하면 꼭 전절제를 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도 다른데 막 전이가 돼요? 그럼요. 우리가 암이라는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기에만 커지는 혹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위험을 주는 뭐 뇌나 간이나 폐나 심장에 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건 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좀 재밌기도 하고 정말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유방암에 대한 속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속설이 많으니까 아휴 참. 네. 자, 안 됐는데 네, 아주 변신 준비- 시간인가요? 변신 시간입니다. 네. 속칭 카더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시간 김다운의 팩트체크. 네, 저의 야심찬 코너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네, 그럼요. 결국 잘리지 않고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네, 너무나 잘 만드셨습니다. 네네. 자, 결국 고정이 됐는데 자, 다음 시간 이제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선생님들께서 OX판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주세요. 앞에 요거 들어주시고요. 네. 모유 수유를 안 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나 이거 너무 네. 궁금해. OX.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오마이갓. 무조건 해야겠네요. 진짜요? 모유 진짜요? 수유를. 네, 저 모유 2명을 낳았는데 모유 수유 다 실패했거든요. 쥐어 짜도 안 나와서. 진짜 검사를 해야겠어요. 유방암 검사. 네, 유방암에 그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요. 모유 수유도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고요. 아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경이 11세 이전에 빠른 경우, 또 이제 폐경이 55세 이후로 늦은 경우,
그다음에 모유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유방암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예 출산을 안 하신 경우도 유방암이 많은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음주나 흡연도 발병을 높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자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유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뭐 추경이나 폐경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생활 습관 같은 음주나 흡연은 내가 조절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바꿀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잦은 검사를 통해서 빨리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왜 육퇴하고 나면 네. 또 맥주 한 잔 해야 그게 되고. 낙이거든요. 네, 그게 낙인데 최악이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검사 꼭 최악이에요. 하셔야겠어요. 모유 수유를 못해서 술을 먹었거든요. 어우 최악이네요. 아, 이게 답답하죠. 아 답답해요. 예, 답답해서. 그러니까 원래 모유수유를 하면 술을 못 먹으니까. 근데 이건 안 하시니까 편하게 많이 드신 거잖아요. 편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예. 죄송한데 되게 젊을 때부터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술은 뭐 좋을 게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럼 팩트 체크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산후조리원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원래 가슴이 좀 아프면은 양배추를 얹어 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 네, 그게 젖돌 때. 마사지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유방의 멍울이나 뭔가 만져질 때 찜질이나 마사지가 도움이 될까요?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산후조리원에서 모유가 이제 뭉쳐 있으면 그런 게 마사지나 찜질로 풀리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멍을, 그러니까 유방암이든지 네네. 혹덩어리가 마사지나 찜질로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근데 좀 의외예요. 양배추는 어쨌든 산물질인데 따뜻한 걸 오히려 대는 게 좀 찜질에 도움이 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열감을 빼준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모유가 나올 때 가슴에서 막 불덩이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열이 나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려고 아. 진짜로 양배추를 그런 일리가 있네. 진짜 양배추를 얹는다는 네. 거예요? 일리는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아니다. 네. 아, 의학적으로는 아니고. 결혼하면 다 알게 돼요. 근데 뭐 다 네. 플라시보 효과들이라는 게 있죠. 거의 네. 다들 아마 양배추 한 통씩 사셨을걸요? 맞아요. 근데 저는 샀다가 바로 다음날 쪄먹었죠. 아, 네. 필요가 없어가지고.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 팩도 하시고 뭐 쪄 드셔도 되고. 예. 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예. 바로 쪘어요. 네. 어쨌든 자, 김다원의 팩트 체크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 정말 다은 씨. 네. 왜 그러세요? 야심차네요. 네, 되게 야심차게 했어요. 네. 편집 안 되려고. 네. 네. 이거 들고 있으면 편집 편집 전까지 아주 그렇게 적절하게 하세요. 네네. 아 이거는 뭐 계속해서 고정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다운 씨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대한민국 여성들의 적 유방암 이 원인과 치료 방법 또 예방법까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유방암으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또 송창수 선생님께서 우리 준비하신 주제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하지정맥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정맥류. 아 이것도 또 적절하게 왔네요 오늘.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 수도 없고. 네네네. 어떻게? 종말이에요? 아니 허벅지인데 어떻게? 참으세요. 예, 참으세요. 지금 안 되죠. 네네.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좀. 네. 아, 네. 그거는 이제 바로 병원이 옆에 있으니까 네, 녹화 끝나고 좀 가보시면 어떨까라는데. 토니 씨 귀가 오늘 여러 번 빨개지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하지정맥류. 뭐 자주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가요? 일단 정맥류라는 거는 그 사람의 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가지면서 이렇게 혹처럼 늘어나 있는 상태를 정맥류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하지에 우리가 심장에서 보낸 피가 발에서부터 발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정맥인데 정맥에 있는 판막이라고 하는 밸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체크 밸브 형식이라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피를 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밸브가 망가지다 보니까 피가 잘 한 방향에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자꾸 쏟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발 쪽에 다리나 발 쪽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서 겉으로 보기에 지렁이처럼 막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를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방통행길인데 네. 이게 이제 양쪽으로 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가요? 양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반대로 역류하는. 역류를 하는 문제가 되는군요. 자,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하지정맥류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대략 이 하지정맥류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국민보험공단에서 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에도 한 21만 명 되고요. 21만 명. 네, 상당히 많은 진료를 보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25만 명까지도 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일단 좀 서서 일하시거나 좀 힐을 많이 신거나 뭐 이런 분들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지정맥류의 원인이 뭔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개인의 원인은 저희도 알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일종의 노화예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있던 혈관들이 약화가 되고 그러면서 밸브가 망가져서 피가 역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40대에서 50대부터 하지정맥류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별인데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생깁니다. 왜요? 일단 주 원인은 여성 호르몬과 그다음에 임신이 영향을 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유방암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하지정맥류도 그렇고 타겟은 여자네요. 그러니까요. 이 여성 호르몬을 좀 눌러야 되겠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전. 유전도 있어요. 한 명의 하지정맥류 환자분의 가족 중에 한 분 이상 하지정맥류를 같이 갖고 계실 확률은 한 8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쪽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우리가 얘기했던 오래 서 있는 분들. 아무래도 오래 서 있다 보면 피가 자꾸 중력 때문에 밑으로 쏠리는 힘이 세지니까 그 시간 동안 노출돼 있는 시간 동안 그 밸브가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사나 방송이 있을 때 서서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또 거기다 키리를 많이 신거든요. 저희가 조금이어가지고. 네, 단신들은 또 더 높은 걸 신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힐을 신고 있으면 더 이게 좀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인가요? 그냥 서 있는 거 말고도 힐을 신고 있으시면 이 종아리 근육이 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다리에서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려면 펌프가 필요한데 그 펌프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거가 펌프거든요. 더군다나 힐을 신고 이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이 돼 있으면 펌프 작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하지정맥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도 요즘은 서 계시는 프로그램도 네. 동물 프로그램 하시는데 아, 네네. 우리 프로그램은 다행히 앉아서 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오래 있는 거는 뭐 괜찮죠? 하지정맥류가. 앉아서 오래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진짜요? 하지정맥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 오래 앉아 있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종아리 펌프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계속 뭐 앉았다 일어났다 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주 일어나셔서 좀 걷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를 이렇게 소파 같은 데 약간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잠시만요. 네, 1시간 정도 우리가 앉아있을 맞아. 때문에 잠깐 나 이것도 할래. 이거는 이것도 이렇게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하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해야 돼. 풀어줘야 됩니다. 자가진단하면서 다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번잡스럽네요, 이 MC분 두 분이. 네. 자, 이렇게 누구나 겪게 되는 이 다리 통증, 이 최근 들어 다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은 우리 주인공의 또 사연이 도착을 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나는 최근 가게를 오픈한 청년 사장님이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 주민들과 몇몇 단골도 생기고 있는 중이다. 사장님 계세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니 요즘 우리 애들이 여기 디저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유 진짜 매번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죠. 맛있게 만들어 주니까 맛있게 먹지. 아유 진짜. 그리고 내가 여기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서 시켜 먹으라고 엄청 홍보 중이다. 매번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웃들끼리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럼 잠깐만. 오늘은 그러면은 뭘 시켜 먹어볼까? 그때 그 구황작물 스타일로 어제 감자랑 옥수수 가져갔으니까 이번에 조금 상큼하게 딸기? 우리 애기 딸기 너무 좋아하잖아. 그치. 아니 딸기 요즘에 비싸지 않아? 엄청 비싸요. 가격이 진짜 올랐어요. 아니 근데 젤라또에 무슨 이렇게 비싼 재료를 써? 뭐 이렇게 원가 포기하고 그걸 사는 거지 그냥.
이러니까 내가 우리 사장님 좋아하잖아. 나 언니 스타일 알지? 그러면 오늘도 딸기 듬뿍? 듬뿍 그리고 거기다 신메뉴까지 플러스 어머, 서비스. 사랑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 굳이 힘든 점을 얘기하자면 오래 서 있어야 한다는 점? 그렇죠. 아무래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또 주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계속 서 있는 게 네. 일이셔서 맞아요. 슬슬 다리가 아픈. 아, 그런데 최근 다리도 자주 붓고 밤에는 가끔 쥐가 나서 잠에서 깨기도 하고 다리에 피로가 많이 쌓인 것 같았다. 저도 이제 잘 때 이렇게 막 다리가 저릴 때가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다리 저리고 이러는 게. 엄마. 일하고 있지. 다들 잘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몸은 괜찮은데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좀 아프네. 뭐 이런 걸로 병원을 가. 알았어. 걱정 마세요. 몸 챙기면서 잘할게. 가볍게 생각했던 증상들이었지만 주변에서 병원을 가보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슬슬 걱정이 되었다.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이 드는 요즘 병원을 가봐야 할까? 아이스크림 가게를 창업한 우리 20대 젊은 사장님의 사연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서 또 손님을 맞이하고 또 아이스크림 만들고 정말 뭐 사실 열심히 살려고 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다리에 좀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오시는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뭐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리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은 다 하지정맥류가 원인일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다리가 피곤하다, 네. 무겁다, 붓는다, 쥐가 난다, 저리다, 오. 또 아프다, 그다음에 발이 뭐 뜨겁다, 차갑다. 그래서 다양하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지정맥류 치료를 했을 때 그런 증상이 100% 다 좋아질 거냐는 또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쥐나는 원인만 이제 해도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지만 네. 그날 좀 너무 무리를 하시면 우리 축구 선수들도 중간중간 쥐나서 쓰러지듯이 네. 그런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또 허리가 아픈 분들이 같이 하지정맥류하고 병합 같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리 저린 증상이 같이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검사하고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 이 증상이 100% 좋아집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종아리나 어디든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 해야지만 하지정맥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하지정맥이라는 게 이미 이제 진단하러 오셨을 때 하지정맥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건가요?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꾸불꾸불한 지렁이들이 많이 보이면 딱 보자마자 하지정맥류가 심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깨끗한데도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사람의 정맥을 이렇게 크게 세 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피부에 있는 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근육 속에 있는 깊은 심부정맥이 있는데, 보통은 중간쯤에 있는 그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데가 정맥류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근데 거기는 망가져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위에 있는 표제정맥, 그 피부에 있는 정맥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서 꾸불꾸불 튀어나올 건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복제정맥에 정맥류는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뭐 유전이다 이런 얘기도 살짝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나도 하지정맥류를 조금 의심해 봐야 되나,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가족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가진단 리스트가 네. 있습니다. 뭐예요? 본인이 이제 어떨 때 하지정맥류를 의심해야 되는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3가지 이상의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하지정맥류일 가능성이 있다. 3가지 이상이요? 네. 체크해봐요. 첫 번째, 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욱신거린다. 두 번째, 저녁마다 종아리가 붓는다. 또 너무 새벽에 쥐가 나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조금만 걷거나 서 있어도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진다. 오래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종아리에 거미줄 모양의 가는 실핏줄이 있다. 이거. 다리에 푸른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 무릎 및 정강이 부위가 자주 가렵다. 발가락에 쥐가 나고 감각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려움 증상도 정맥순환이 안 좋은 경우에 올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오, 신기하다. 그러면 뭐 이 다리 통증 등으로 이렇게 병원을 찾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진단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관의 어느 부위에 밸브가 망가져서 피가 역류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근원적인 위치까지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만 하지정맥류에 대한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하지정맥류 진단을 병원에서 딱 받고 나면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정맥에는 이상이 없지만 사실 미용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거미줄 같은 것들이 보기 싫은 경우에는 주사요법으로 그것만 싹 제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치료로 들어갔을 때는 수술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런 고민 좋아요. 일단은 지금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그 망가진 혈관을 몸에서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예 잘라내는 거예요? 혈관을요? 잘라내든지 레이저로 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뭐 우주선에 어디가 빵꾸가 나면 구멍이 나면 빵꾸 맞죠? 빵꾸나 구멍이 나면 네. 뭘 먼저 하나요? 네. 떼우죠? 떼우죠. 떼우든지 거기를 그러니까 격리하는 거 문이 쫙 내려와서 격리를 하잖아요. 네. 네네네. 그런 식으로 우리 몸도 그런 게 있으면 그 망가진 혈관을 딱 격리시켜 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부위를 제거하는데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게 레이저 고주파, 그다음에 의료용 본드, 그다음에 화학약품을 이용한 치료 방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망가진 혈관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저희는 이렇게 서 있는 직업, 저희도 뭐 물론 많이 오래 서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알아두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지정맥류 원인이 이제 많이 해당되는 분들일수록 항상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생활 습관이요? 그러니까 뭐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단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겠죠. 그러면 뭐 반신욕 같은 건 어때요? 반신욕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네.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일하실 때 네. 갑자기 반신욕하러 가실 수는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다고 또 방송 도중에 아니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반신욕은 못해도 저희가 그건 할 수 있어요. 여기 대야에 따뜻한 물을 해가지고 조교 미쳐요. 정도는 저희가 안 보이기 준비 좀 때문에 해주세요. 할 수도 저희. 있는데 네. 괜찮다 그거. 일단 지금 선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어쨌든 혈액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움직여줘야 된다. 자칫 성인 ADHD 느낌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계속 불안해 보이고. 그래서 그 종아리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앉아 계시거나 서 있을 때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기 어려우면 까치발 앉은 상태에서요? 선 올렸다 내렸다. 상태에서도 예. 선생님 이거 하다가 저기 종아리 아래 그 저기 쥐가 더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송한데 좀 빨리 병원에 가보시면 안 될까요? 네, 좀 문제가 좀 다리 너무 많이 잡혀요 생길 수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방금 하다가 바로 올라올 뻔했잖아요. 가만히 있어. 예방 목적으로 이렇게 평소에 많이 걸으시고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또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오히려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지정맥류의 예방을 위해 좀 간단하고 효과적인 다리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전문가 김현주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연주 강사입니다. 아유. 오늘 제가 준비한 운동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 상태에서 움직임을 해서 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들을 준비해 봤어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한다고요? 네. 안 되는데? 이거 안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돼? 잠깐만요, 작가님. 이거 저 왜 트레이닝복 입고 오라는 얘기를 안 했죠? 저한테는? 저 치마 입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리를 올릴 때마다 모자이크가 아, 여기 네. 상체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제가 일단 대표를 하려고 옷을 네. 딱 이렇게 갈아입고 아, 왔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한번 선생님 저한테 보여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좀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해볼 동작은 천장을 보고 누워서 하늘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 네, 등을 이거 대고 많이 해봤죠. 바닥에 네. 누워주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네.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주실 거고요. 네. 두 다리 다 들어주실게요. 두 다리 두 다리 다. 두 개 다요. 어머니. 네, 아, 다리 두 개 다요. 그쵸? 힘들어요. 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야. 네, 발가락 몸쪽으로 더 당겨주실게요. 네. 이러면 종아리 쫙 아, 당기잖아요. 지금 네, 벌써 맞습니다. 힘들어요, 약간. 네. 얼굴이 빨개졌어. 뒤꿈치를 천장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전거 타듯이 네. 페달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아, 난 자전거도 못 타는데. 아. 부드럽게 굴려주시면 되세요. 아, 하나, 뻣뻣해. 아유. 10번 해볼게요. 둘, 선생님 무릎 아파요, 아까. 예전에 미스의 안무 중에 넷, 네. 다섯, 맞아요. 여섯, 삐지를 유던 일곱, 놈이 맞아요. 깔아주셔야 돼요. 여덟, 저런 뽀이. 아홉, 아니, 이거 거기까지 진행해 주시면 아, 됩니다. 잠깐 너무 힘든데? 네. 허벅지 땡기는데? 그 정도로 힘든. 진짜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요새 안 했더니. 1분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혹시 중간에 저림 현상이 발생되시면 네. 다리 내려놓으시고 잠깐 휴식해 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그 다리 쥐나면은 네. 이렇게 직각으로 당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효과는 있으신데 네. 우선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아주신 네.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어서 발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발가락 당겨주시면 종아리가 지났을 네, 때?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자다가 이거 걸리면 네네. 다 벗거든요. 잠 못 자죠. 자다가 쥐가 날 수 있나요? 자다가 쥐 난 적 없어요? 네. 자다가 쥐정맥. 나 이거 맞나 보네요. 자다가 쥐가 나잖아요. 네, 자다가 쥐다가 쥐가 나시는 현상들 되게 많이들 발생하시는데 진짜요? 이거에도 좋은 동작을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다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좋은 동작입니다. 그대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네. 브릿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예요? 브릿지? 브릿지? 네. 다리? 무릎을 세워서 네네네. 발바닥을 바닥에다 내려오신 허리를 들어 상태에서 올리는. 네.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바닥 눌러주시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네.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바닥을 세게 내려놓는 동작 해주시고 발가락을 들었다가 퉁, 둘, 야. 그대로 엉덩이 든 상태로 퉁, 아, 이거요? 셋, 퉁, 이렇게? 넷, 네. 그렇죠. 이것도 무릎이 아픈데? 다섯, 한 번만 더 진행해 주시고 야. 잘하는. 잘하셨어요. 이게 쥐가 났을 때 좋은 거예요? 쥐가 나셨을 때 혈류량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빠 한번 해보세요. 아 저요? 네. 뭐 이거는. 네, 여기서 엉덩이 들어주실 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퉁, 그쵸, 둘, 너무 잘하시는데요. 셋, 뭐. 쉽게 하시는데? 네. 진짜 쉽게 다섯. 하시네요. 여섯,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옛날에 일곱, LGT 마지막, 댄스 중에 이런 자세 오케이, 엉덩이 내려놔 주세요. 네. 허리가 좀 땡기네요 저는. 허리가. 근데 이건 허리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허리에 있는 기립근 강화하는 데도 좋은 운동이니까 꼭 해보세요. 그렇구나.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이거 지금 TV 보면서 누워서 하면 되니까 네, 좋으실 것 하실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처럼 이게 또 집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TV 보면서. 아, 지금 하세요. TV가 천장에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세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누워서 이렇게 좀 편하게 이거 말고도 간단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네, 있나요? 한 동작 더 있어서 그러면은 네. 토니아님이 네. 진행해 네, 제가 뭐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누운 김에 그냥 다리 네. 천장으로 들어주실 거고요. 이렇게요? 네, 그 상태에서 발가락 몸쪽으로 당겨주시고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벌렸다가 모아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게 옆으로 벌려? 그렇게 이거요? 다리를 옆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좀. 네. 조금 뭔가. 그럼 제가 할까요? 좀 민망. 아니. 아니요. 제가 저는 괜찮은데.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조금. 뭔가 좀 그런데. 네, 복부에 힘 주시고 네. 그 이렇게. 상태에서 다리 네. 천천히 벌렸다가 모아주세요. 천천히. 네, 둘 다리 천천히 벌렸다가 잘하시는데? 모아주세요. 한 번 더 이것도 그러면 다리 천천히 하지에 벌렸다가.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이거 다리 땡기네요. 여기 허벅지가 엄청 땡기네 안쪽 근육이. 네. 네, 골반 밑에 순환되는데 가장 도움이 되시니까. 왜 웃으시죠? 지금 이 자세가 더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민망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민망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이거 와 땡기네요. 땡겨요. 다운 씨 저 해볼까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천님께서 여기 요 네, 맞아요. 사타구니가 기준이가 사타구니부터 된다고 기준이어서. 했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진행해 잘 주시면 되시네요.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고관절 이쪽 림프가 이제 순환이 되면서 저림 증상 같은 것도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충분히 개선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게 TV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그냥 이것도 하시고 맞죠? 네, 이것도 하고 맞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누워있지만 말란 말이에요. 다리를 움직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2가지 동작 꼭 집에서 실천해 보시고 종아리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김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자, 오늘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방암과 또 하지 정맥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찬 정보가 좀 가득했던 시간이었죠? 맞아요. 네. 저는 진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언니들, 친구들, 여성분들한테 오늘 방송 꼭 시청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언니 동생뿐만이 아니라 네. 이번 기회에 또 남성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왜냐면 아내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둔다 생각을 하고 말이죠.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좀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오늘 또 첫 출연해 주셨던 우리 김말숙님, 네,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러니까 너무 검진을 미루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와서 정말 나오길 잘했구나. 좀 위아래로 네. 제 소중한 몸을 진짜 네. 위아래 위아래 지금 제가 너무 건강을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온 김에 선생님들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문의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또 왜냐면 또 환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번호표를 좀 끊고 네,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담실장 일 잘하시네요. 네, 생각이 듭니다. 야. 네. 우리 자, 오늘, 상담실장님. 자, 오늘 함께하신 또 문진수 원장님과 우리 또 송창수 과장님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뭐 유방암이 생기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치료에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잊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그 만성적으로 조금씩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 보기 싫은 뭐 미용적인 목적만 예전에 많이 알고 계셨는데 그 방치해두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자가검진 리스트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